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전자신문 2023년 1월 6일자 안티드론 기술과 군비 경쟁이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드론이 넘어왔던 게 있어서 2023년 2월달 시험에 혹시라도 드론에 대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봤고요. 핵심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드론 기술에 대한 공격 분류가 되는 건데요. 물리적 무력화에서 무력하는 방법, 기관총, 그물, 드론 충격, 고출력 레이저 등으로 해서 이제 드론을 무력화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적 무력화에서 여기 보시면은 RF 제밍, GNSS 제밍, 고출력 EM, 표적형 EM으로 해서 장점과 단점으로 이제 분류해놨고요. 이런 내용이 기사 안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 제어권 탈출해서 GNSS 스푸핑, 제어 채널 해킹해서 장점과 단점으로 해서 이걸 분류해놨습니다. 예, 그 내용은 요 밑에 전체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을 킥하게 보겠습니다. 카이세이에 계신 과학치안센터장님께서 쓴 글이고요. 내용을 간단히 보면 최근 대한민국 상공의 북한 드론 격추 실패로 말미암아서 다양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미래 예측을 해보고자 한다라는 거고요. 드론은 구동 형태에 따라 고정 있기, 생산 얘기죠. 회전 있기, 날개가 여러 개인 멀티콥터 또는 혼합형 수직 이착륙, 이게 좀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 용어죠. VTOL로 구분된다. 드론은 배달, 촬영, 인명구조 등 다양한 민간 응용에 주목받고 있지만 개발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명확히 입증된 바와 같이 테러라든지 정찰 등 국방의 응용 분야이다. 드론은 저렴한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무기를 써서 드론에 대응하는 것은 비용 성능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적대적 드론에 대한 대응 기술인 드론 무력화 기술은 2030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티드론 기술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안티드론 기술이죠. 드론을 막는 방법. 크게 탐지 식별 기술과 격추 기술로 나눌 수 있다. 탐지 식별 격추 기술, 이게 핵심입니다. 탐지 식별 기술은 원거리에서 레이더 및 무선 신호 식별 기술, 소리 식별 기술, 그 다음에 전자 광학 기반의 카메라 기술 등 탐지 대상, 거리, 환경, 지형 등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각지의 탐지 식별 기술에는 단점이 있다 해서 쇳대와 같은 경우에 구분할 수 없고, 이번에도 그 쇳대를 보고 출격했다가 비행기가 저희가 좀 추락했었죠. 못하거나 또는 무선 신호가 많아서 탐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 탐지 거리가 매우 짧거나 날씨 시간의 영향을 받아 오탐률이 높아지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미 이 기술 나온 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많은 기술들이 경쟁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안티드론 기술로 탐지 식별 기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7년 동안 연구했고 현재에도 무력화 기술은 집중적으로 소개하려 한다. 드론 무력화 기술은 크게 물리적 무력화 기술, 전자적 무력화 기술, 제어권 탈취 기술을 나눠볼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네요. 물리적 무력화 기술은 물리적 공격으로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그물을 던지기, 드론 간 충돌, 독수리 매 훈련 등으로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방식은 재장착이 불편하거나 그물 확장성이 떨어져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된다. 좀 무식한 방법이죠. 최근 로키드 마운틴, 나티온 등 고출력 레이저를 통해 드론을 파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는 군집 드론 공격이 아닌 경우 효과적이지만 전력이 매우 많이 요구되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이 제한적이다. 전자적 무력화 기술은 가장 오랫동안 주목받았던 무선 RF로 드론을 제어하는 경우 통신을 방해하는 RF 제밍 공격, GPS 신호 기반의 자율 비행 시 효과적인 GPS 제밍 공격은 가장 오래된 공격 벡터이다. 회로 무력화를 통해 드론을 무력화하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고, 소리를 이용해서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공진을 일으켜서 드론의 제어 알고리즘에 문제를 일으켜서 공격하는 연구는 2015년부터
이분이 계속 하고 있네요. 이 공격은 소리가 공기로 전파되면서 쉽게 악화되기 때문에 상용화에 실패했지만 제 알고리즘 대상으로 한 비슷한 공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군수회사인 딜과 트랜스바로는 고출력 HPEM으로 드론의 회로를 태우거나 동작을 못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아주 강력한 기술이네요. HPEM 기술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군지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백 메가와트에서 기가와트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아군 기기에 2차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제한적인 게 단점이다. 드론에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 편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네요. 고출력을 발생하기 위한 기술적 난제도 남아있고 마냥 정확한 드론 모델을 실패할 수 있고 모델별로 공격 주파수가 다르다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표적형 전자파 공격 기술 상용의 속도가 날 것이다. 제어권 탈취 또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와이파이 기술을 사용할 때 암호화가 되지 않으면 간단히 제어권 탈취가 가능하다. 와이파이에 대한 암호화가 안 된 거에 대한 그 탈취하는 부분이네요. 일반 드론은 이러한 종류의 구현을 취약점을 갖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상 제어 시스템,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이 드론을 제어하는 통신 채널로 와이파이, 이동통신,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다. 이게 핵심이죠. 이동통신을 사용할 때는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공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동통신 와이파이를 써라도 추가적인 암호화가 필요하다. 무선통신 쓸 때는 FHSS, 프리퀀시 호핑 스펙트럼 스프레드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인다. 민간용의 경우 1초에 100회 안팎, 군용은 1초에 1000회 이상의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과 드론이 암호학적으로 생성된 특정 주파수로 도역하도록 되어 있다. FHSS 사용을 하는 경우 암호를 해독해서 주파수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제어권 탈취가 가능하다. 특정 제어 채널을 쓰지 않더라도 위성 추기를 이용해서 자율 비행을 하는 경우 위성 추기 시스템인 GNSS의 신호 위조, GNSS 스푸핑이 되는 거죠. GNSS 스푸핑을 통해서 제어권 탈취가 가능하다. GNSS 신호 위조의 경우 탐지가 어렵고 드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등 큰 장점이 있지만 아군의 GNSS 수신기 또한 위치나 시간을 착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해서 드론을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보듯이 안티드론 기술과 각 기술에 대처하는 카운터 안티 기술은 계속 발전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는 기관총, 그물, 접착제, 드론 충돌, 고출력에서 이것에 대한 그 장점 단점이 있고 전자적으로는 RF 잼이라든지 GNSS 잼이 고출력 EM 등을 이용해서 이것에 대한 장점 단점이 있는 거고 제어권 탈취에 대해서도 별도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문제를 한번 봤는데요. 이 김모 기사님이 예전에 공부할 때 작성한 거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드론 통신 기술과 드론 방어 시스템 AUDS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개요는 6줄로 간단히 정리했고요. 드론은 자유자재로 방향성 이동이 가능한 비행체로서 현재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GNSS 정보 수집하고 위치 정보, 와이파이, 이동통신, IR 등을 이용해서 이동 조종 장치의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드론에 대한 방어책으로 방해 전파 발생, 포획 장치, 드론 금지 구역 센서 장치 등이 있다. 드론 통신 기술 개념 잡아줬고 개념도에서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각 드론 통신 기술에 대해서 큰 펑션을 크게 4개로 나눠서 설명을 했고요. 각각에 대해서 드론 통신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처리해 줬는데 그 한 페이지로 이렇게 딱 잡아줘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뒤에 보면 드론 방어 시스템에서 AUDS에서 드론 요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단자평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드론 방어 시스템을 비행 금지 구역이나 위험이 노출된 지역에서 드론 시스템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 이렇게 펑션을 이렇게 잡아줬죠. 개념도로 해서. 그래서 크게 3가지로 해서 방해 전파 쏘거나 포획 장치를 이용하거나 센서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드론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UDS에 대한 그 설명을 별도로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방해 전파, 포획 장치, 센서 장치에 대해서 방어 시스템과 부연 설명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방해 전파는 와이파이, 이동통신 등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포획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 센서 장치를 해서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뒤에 약간 좀 아쉬운데 요 앞에 거를 이제 각각 한 페이지로 끊다 보니까 요 비교가 좀 짧아지고 그 결론이 들어가는 건데, 요게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비교를 좀 더 늘리고 결론을 좀 더 많이 써주면은 이게 4페이지까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은 빠르게 써서 경쟁력을 갖고 가는 게 시험에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참조해서 본인의 답으로 작성하시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